네, 안녕하세요. 퍼센트짐 전준용 관장입니다. 네, 오늘은 구독자분들께 운동 정보 영상을 좀 공유해드리기보다는 요즘 불황기인 피트니스 업계에 대해서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고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업계 실태라든지 그리고 또는 나에게 잘 맞는 헬스장을 어떻게 찾을까 이런 쪽으로 좀 진솔하게 제가 느낀 바를 통해서 Q&A를 통해서 좀 공유를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뭐 사실 어디까지나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사실 이제 한마디로 조금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들통났다. 네, 까발려졌다. 제가 조금 강하게 말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사실 이 헬스장 업계가요,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또한 트레이너부터 시작해서 PT샵, 네, 한 30평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호점도 운영해보고 폐업도 해보고 느낀 바 절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헬스장이라는 게 업으로 보자면요,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시설을 대여하는 공간 비즈니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설업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샤워 시설이며 수건이며 또 회원님들에게 서비스 해드려야 되는 거, 서비스업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업이에요. 우리 운동을 지도하고, 네, 배우러 오시는 분들, 그게 그룹이든 1대1이든 회원님들을 지도해드려야 하는 교육업이라는 게 또 섞여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산업군이 어떻게 보면 섞여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 충족하면서 가는 과정을 밟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회원님들이나 수많은 이제 피트니스 찾으시는 고객님들이 만족을 하실 텐데, 시설업에만 조금 치우쳐졌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레드오션이 되면서 포화 시장이 되면서 이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자들이 기구 시설에만 조금 많은 투자를 해서 열어놓으면 많은 이제 회원님들이 모집할 수 있을 것이다. 라서 뭔가 여러 가지 이렇게 섞여 있는 서비스업이나 교육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간과했던 것들이 이제서야 들통이 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기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여러 업장이나 업체들이 조금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네, 대비가 안 된 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회원님들에게는 배신감으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복잡한 것들이 얽히고 섞여서 또 시장 자체가 포화 시장으로 또 이끌어 가면서 이런 지금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나,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어를 하려면 저희 지금 이 동종업계 종사자 분들이나 운영자 분들께서 조금 더 다 함께 시설업에만 치우치지 말고, 또는 서비스업만 치우치지 말고, 교육업만 비중을 너무 두지 말고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씩 다 충족을 시키면서 거기서 강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밟아가야 조금 등 돌린 우리 회원님들이 또 피트니스 업계를 떠나신 우리 회원님들이 또 이 운동을 사랑해 주지 않을까, 이 공간을 찾아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너무 어려워요. 저조차도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쪽 업계뿐만이 아니라 뭔가 예를 들어서 현금성 결제를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가세라든지 세법을 이상하게 조금 편협된 시각으로 조금 이렇게 고객님들을 한테 설명을 한다든지. 과거에는 저희가 뭐 한 10년 전 이야기인데요, 사전 예약이라는 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예, 오픈하기 전에 사전 예약을 했습니다. 뭐 지금도 뭐 합법적으로 사전 예약이 가능한 게 있고요, 루트가. 물론 근데 이 사전 예약이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많이 제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픈을 하지도 않았고 시설이 다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회원님들께 결제를 받는 행위들, 예,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는 암암리에 사실 묵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노멀했었어요, 그러한 상황들이. 이건 언제까지나 제가 느낀 바이기 때문에 사전 예약을 하는데 이 시설이 예를 들어서 뭐 본점을 거쳐서 본점에서 수익이 귀속돼서 뭐 본점에서도 운동을 하실 수가 있고 분점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준비 기간을 거치는 이제 오픈 직전의 센터다,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근데 그렇지 않은 곳들 조금 유의하시고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너무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포화 시장이어서 이게 가격 경쟁에 이 가격 출혈이 너무 심합니다.
너무 저렴하게, 물론 그들만의 이벤트일 수 있습니다만, 예, 조금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시장가라는 게 뭐 월 3만 원입니다. 뭐 월 5만 원이에요. 근데 갑자기 월 1만 원이야. 이 15,000원 이거 이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 뭐 카드값, 현금값 이런 거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 식당 가가지고 국밥 한 그릇을 먹었어요. 그럼 국밥이 10,000원입니다. 근데 이 세금 때문에 11,000원 내세요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예, 헬스장에서 카드 내시면 10%더 내셔야 돼요. 이거는 이미 그 가격표에 합친 금액을 표기하셨어야죠.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세법들을 통해서 조금 뭔가 유도하는 거, 예, 그러한 것들 주의, 또는 사전 예약의 무분별한 뭔가 가격 출혈 같아 보이는 것들 주의, 본점과 분점의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개인적인 업장에서 과한 사전 예약을 프로모션 진행, 이런 거는 조금 주의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에이, 소비자분들은 소비를 하시고, 그러니까 선입금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그 금액을 보유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한 번씩 오시고 지도를 받으실 때마다 차감해가는 방식이에요. 그럼 저희한테는 부채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조건부가 돼요. 그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어떤 그 대용량 결제라는 게 너무 말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든지,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채이지 않습니까? 부채인데 그 부채가 말이 안 되는 걸로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다?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시장가에서 어떠한 특별 프로모션을 통한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성금을 주고 이 업장이 보유해야 할 의무를 다 하겠다, 책임감이 있어 보이는 트레이너진들과 운영의 뭐 계획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가격과 다 이 삼박자가 좀 맞아 떨어진다면 그렇게 큰 의심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이건 솔직한 거라서, 예, 대용량 결제를 받아서 이 회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만족하면서 건강을 좀 찾아가는 회차라는 게 단 뭐 몇 회로는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반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반은 그래도 일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잔소리 해야죠. 다이어트에 대한 의미를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다이어트인지 내가 하고 있는 게 단순히 get lose weight인지 단지 숫자에 집착하는 건 아닌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많은 해법들이 있겠죠. 다이어트는요, 그리스 어원이 있어요. 다이어트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아이타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라이프 스타일을 뜻해요. 체중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균형을 요하셔야 돼요. 균형. 예를 들어서 내가 굶으면 빠지겠지? 식단 잘하고 있어요. 닭가슴살만 하루에 100g씩 꼬박꼬박 새끼 내끼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게 체중을 제한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 몸에 맞는 균형을 갖춘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면서부터 몸의 변화를 습관화를 가져가면서 그 과정을 밟으셔야 되거든요. 그게 다이어트예요.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도 굉장히 큰 요인이죠. 다이어트를 할 때 체중을 좀 제한하는 거에 대한 너무 목표를 두셔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내가 올바른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균형을 잡아가는 생활 습관을 먼저 찾아가야 하거든요. 거기서부터 다이어트는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즉 지속성이 가능하게끔, 예를 들어 단기 이벤트로 내 몸무게를 제한하고 체중을 빼서 그걸에서만 만족한다면 요요 오지 않을까요? 1년, 2년, 3년 꾸준히 내가 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생활 습관, 거기에 운동이 시너지가 돼서 조금 더 내가 꾸준한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런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된다. 우리 몸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먹은 대로 뺍니다. 먹는 대로만 빠져. 50칼로리 먹었어요. 50칼로리 이상 소모할 확률은 대단한 스킬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먹은 만큼 빼고, 그 다음에 먹지 않았는데 내가 대사를 계속 억지로 하려고 한다면 우리 몸은
너무나도 똑똑하기 때문에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붙잡고 있습니다. 그 칼로. 덜 빠지겠죠. 이제 제가 조금 드리고자 하는 어드바이스는 뭐냐면 많이 해보셔라는 거예요. 초보자분일수록 중급자를 따라 하시거나 상급자를 따라 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내 몸이 빨리 지치거나 효율이 안 난다고 하면 사실 운동에 지름길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지치실 거예요. 그럼 내가 초보자이기 때문에 초보자에게 맞는 운동 방법은 무엇이냐? 상하체 구분하지 말고 다양한 종목들을 많이 하셔라. 그게 틀렸든 맞든 상관없습니다. 다치지만 않게 안전하게만 하신다면 그러한 정보들은 워낙 유익한 것들을 쉽게 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하체 구분하지 마시고 하루에 오늘 운동 오시는 허락된 시간이 1시간이다. 그럼 1시간에 상하체를 다 하시는 거예요. 어떤 한 부위만 집착하지 마시고 중급자 이상부터 가야 할 루틴들을 내가 소화한다고 해서 효율이 나진 않거든요. 근신경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실 수 있도록 여러 부위를 많이 해보셔라. 그 다음 분할 루틴을 가시고, 그래 그 다음에 분할 운동이 잘 되면 이제 프리웨이트도 뭐 기구도 섞어서 이렇게 믹스해서 하시고, 이제 강조드린 건 균형입니다. 초보자에게 맞는 균형 잡힌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방금 좀 다뤘던 주제 중에 제가 단어를 불황이라는 말을 썼고 좀 업계라는 말을 썼는데 제가 뭐 대단하게 운영을 해온 사람은 아닙니다만 회원님들 많이 뵙고 지도해드리면서 사실 우리 회원님들 요즘 참 친근한 헬스장 찾기 힘들죠. 좀 삭막하고요. 들어갔을 때 여러 종사자들의 표정이라든지 인사성이라든지 여기에 좀 실망을 하실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만족하실 때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건강한 가치에 대한 소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커뮤니티, 소통 그리고 진짜 내가 건강한 삶을 조금 가치를 위해서 소비하는 할 수 있는 헬스장인가 그리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질문이랑 받아가면서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